오늘 네,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긴 했는데 짧습니다. 네, 그렇고, 그러면 한나님은 지금 상황이 카페라서 아까 잠깐 소음이 들어왔을 때 쉽지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한나님은 어떤 상태인가요? 현재 상태가? 네, 저는요, 개발이, 지금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있는데, 완성은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오토 GPT 넣어서 하는 그 부분이랑, 또 그 김태형 님이 하시는 그 영상 중에 이미지를 또 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진행 중입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하고 내일 저녁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그거 준비를 지금 엄청 하고 있는데 아마 밤새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하고요. 내일 저녁에 제가 또 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스테이블 디퓨전 그 코딩으로 하는 거기는 한데 프롬프트 관련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조금 노코딩 쪽으로 하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노코딩 쪽에 해당하는 가입하고 그러니까 개발자 계정으로 가입을 하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그죠? 토요일 날 오늘 일요일이니까 어제 노코딩으로 강의를 좀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녹화본에 해당하는 거를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한나님이랑 병용님이 하시고 저는 동영상을 먼저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동영상 안에 개발자에 해당하는 계정 만들기 그다음에 제가 일부 그 사용 방법, 노코드 사용 방법에 해당하는 것들을 강의를 해놨어요. 해놔가지고 그 녹화된 거를 먼저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그렇게 하고요. 내일 필요하신 분은 내일 스테이블 디퓨전 들으러 오시고 제가 아마 AI 인터시스 어, 단톡방 여기 계신가요? 희숙님이랑 병현님은 있으신 것 같고 자 거기 링크를 거기다 뿌릴 거거든요. 내일 저녁에. 그러니까 만약에 듣고 싶으신데 뭐 스케줄이 안 되시면은 뭐 나중에 제가 녹화본 올릴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내일 뭐 시간이 되셔서 실시간으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7시 반인가? 네, 아무튼 7시쯤부터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단톡방은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링크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왔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일단은 없으면 좋을 것 같고 듣고 싶은데 못 듣는 분은 없으면 좋을 것 같고 예. 여기가 AI 인터시스 그 강의 단톡방이에요. 거기 뭐 들어와 계시면은 제가 링크 내일 저녁에 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주에 저희가 수요일 날 그죠? 수요일 날 돌아오는 수요일 날 제가 스케줄이 좀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그죠? 스케줄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노코드 뒤쪽으로 올게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예. 양해를 저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내일 아침에 할 것도 지금 교환을 아직 완성이 못 해가지고 교환을 좀 완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업 그 준비한 거를 오늘은 제가 듣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링크는 지금 제가 뿌려드릴 테니까 오늘 조금 빨리 끝나더라도 그 링크 보시고 개발자 계정 가입하고 그다음에 일부 사용 방법에 대한 기본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은 익혀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한나님, 병용님으로 갈까요? 병용님, 한나님으로 갈까요? 두 분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화면 공유 권한을 드릴 테니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실까요? 네. 네, 우선 그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직전 모임 때 이제 희숙님이 정리해서 올려주신 거 계속 보면서 정리를 너무 진짜 잘해주셨더라고요.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긴 하고 코드 구현 쪽으로는 지금 일단 현 시점에서 약간 좀 돌아다니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약간 그 예제 같은 거는 이미 거기서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저번 모임 때 그러면 논문으로 어떤 핀트를 잡을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당장 지금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 관련해서 이제 뭐 에이전트라던가 LML을 활용한 프레임워크 에이전트, 뭐 기법 등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서비스 상용화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관련 정보들을 접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좀 다른 사람들이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을 좀 저희가 계속 앞서 한 거의 7주 동안 확인해 보면서 상용화가 왜 어려운가를 결국 정리를 해보면은 그 결국 LML 모델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든다라는 거는 일단 랭체인 기반으로 하자면은 모델 그리고 텍스트 임베딩 스키마 프롬프트 그다음에 그 저장소 벡터 DB 그리고 체인 에이전트 이런 기능들의 구현인데 각, 각 기능들별로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과 비용 면에서 당장은 이제 오픈 AI 기반의 API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이 API 기반이 현재 GPT 3.5랑 4 기준으로도 상당히 비싸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32K 컨텍스트랑 GPT 3.5도 16K 컨텍스트가 나오긴 했는데 요것도 6월 27일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된 거라 완전 최신일이라서 그 전에는 4K 컨텍스트 기반으로 어떻게 뭔가 좀 만져볼 수밖에 없어서 여기서 오는 성능의 한계도 있었었고 그러면은 오픈 AI API가 비싸서 못 쓴다면은 대체제는 오픈 소스가 많이 개발되고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도 오픈 소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라마를 기반으로 그 페이스북에서 라마를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고 이 뒤로 이제 알파카, 버큐나 그다음에 코알라 등등등 굉장히 쏟아지고 있긴 한데 이것들도 성능이 GPT-4 기준으로 뭐 70%까지 나온다, 따라잡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모델들도 있지만 이거를 현실적으로 로컬에서 돌리기에는 이 7빌리언, 13빌리언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무겁고요. 이걸 돌리기 위한 이제 그래픽 카드 같은 거를 마련하는 비용도 현재로는 좀 일반적인 회사에서 준비하기에는 어렵다 정도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다음 다음 공개 모델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최초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모델 공개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발표가 안 되었고 현재까지 나온 오픈 소스들은 직접 만져볼 수는 있지만 상업적인 이용은 그 금지된 모델들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모델은 그렇고 텍스트 인베딩 같은 경우가 전 랭체인이나 오토GPT 에이전트들을 다루면서 사실 텍스트 인베딩이 가장 좀 큰 문제라고 느껴졌거든요. 이제 텍스트 인베딩이 결국 그 AI가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연어를 벡터 형태로 바꾸는 과정을 말하는데 요 텍스트 인베딩도 모델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변환이 되는데 그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인베딩이 현재는 이제 성능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인베딩 모델들은 이렇게 있지만 이것들도 토큰마다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랭체인으로 만약에 개발을 한다고 쳐도 특정 문서를 기반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라던가 뭐 책을 입력해서 그 책에 대한 내용들만 읽어준다던가 이런 것들도
결국 그 책에 있는 자연어, 문서에 있는 자연어들을 AI 벡터화하는 과정에서 이 텍스트 인베딩 비용이 발생을 하고, 한글은 여기서 더 불리합니다. 그 한글이 같은 내용을, 요거는 영어가 원문이고 요거를 그 디벨로 한글로 번역한 다음에 그대로 넣은 건데요. 이제 이거는 유독 좀 심하긴 한데, 보통 5배에서 토큰 차이가 5배에서 심할 때는 막 11배 이렇게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토큰은 비용은 결국 1토큰당 비용이 책정이 되고, 그러면 한글은 같은 내용을 담더라도 비용 면에서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요. 그러면은 인베딩은 허깅 페이스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무료긴 하지만, 성능 면에서, 그리고 성능은 정확도와 속도 두 가지 측면으로 본다면은, 성능 면에서 아직까지 상용 서비스가 가능할 정도로 허깅 페이스 인베딩이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약간 좀 약간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능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인베딩 모델들에서는 오픈 AI가 이제 오픈 AI 문서에서 주장하기로는 이제 아다 V2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성능이 좋을 것이다라고 언급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토큰도 싸긴 한데, 이거를 성능도 좋다라고 말을 하고 1토큰당 비용도 여기서 이 비교 모델들 중에는 저렴하지만, 이거를 실제로 서비스에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오토 GPT 같은 걸 돌려봤을 때 굉장히 비용이 확확 늘어나는 거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거 청크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제 토큰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4K 컨텍스트에서 가져오는 한계 때문에 이제 문서 내용들을 조각조각 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토큰적 한계로 인해서 이제 청크도 좀 잘게 잘게 쪼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스키마 프롬프트는 이 부분은 사실 약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서, 이제 따로 언급은 여기 비용 서비스 상용화에서는 뭐 좀 어려운 이유는 아닌 것 같았고, 그 저장소는 이제 벡터 DB인데 요게 랭체인이 화두가 되고 하면서, 이제 벡터 DB가 랭체인에 딸려 있는 외부 저장소, 그러니까 외장 하드, 마법의 외장 하드 같이 약간 좀 알려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인베딩과 맞물려서 벡터 DB 자체도 이제 비용이 발생하고, 그리고 많은 벡터 DB들이 이제 막 생기고 있어요. 이 직- 그 처- 맨 처음에 랭체인이 나왔을 때 기본으로 저장돼 있던 파이스, 그 이제 페이스북에서 제공했던 벡터 인덱스 같은 경우도 유명하고, 예, 여기, 네, 페이스북에서 했던 파이스라던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파이콘이 그 오픈 AI API랑 그 파이콘 벡터 DB 해가지고 오피 스택이라는 걸 좀 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벡터 DB 업체인데, 그 파이콘도 이제 하나의 저장소만 무료로 하고 그 이후로는 전부 유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인베딩을 자료를 만약에 만들 때 텍스트 인베딩을 거치면서 비용이 발생하고, 그 벡터화된 거를 저장하면서 다시 비용이 발생하고, 이게 자체적인 이제 기술 솔루션이 없다면 이중 과금, 벌써 이제 준비하는데도 이중 과금이 들어가고요. 네,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RPA 관점에서 이제 LMM 모델을 활용해서 목표를 입력하면은 단계별로 자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구현해 나가는 게 가능은 해줬는데, 그 실제적으로 그걸로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면은 많은 문제들이 현 시점에서는 있고요. 그 문제 결국은 토큰 문제인 것 같아요. 4K 토큰 한계에서 오는 단계가, 에이전트의 단계가 진행되면서 뭔가 주고받는 정보들이 누적되고, 이 누적되는 정보들이 그 토큰의 한계, 4K에 근접했을 때부터 이제 뭔가 좀 누락되는 정보들이 많이 생긴다던가,
처음과 맥락이 달라진다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한계점 때문에 에이전트가 아직까지는 이제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지만 상용화된 서비스까지는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당장은 봤을 때 한계점이 비용적인 부분, 토큰의 한계, 4K 토큰에서 오는 한계점들, 그리고 이 두 개가 맞물리면은 비용도 좀 고려를 하고 토큰도 고려를 해서 뭐 계속 쪼개고 좀 더 낮게 넣어보고 하다 보면은 결국 성능도 원하는 만큼 기대했던 만큼 성능이 안 나오는 게 현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뭔가 이걸 주제로 좀 논문을 작성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모델을 고정해 놓고 이제 결국은 토큰 문제인 것 같아요. 토큰 최소화를 위해서 비교 분석하는 것과 그리고 목표 서비스, 그러니까 특정 서비스 LMM으로 이제 뭔가 좀 구현이 가능한 서비스를 고정해 놓고 해당 서비스를 구현할 때 단계별로 어떤 최적화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첫 번째 생각했던 거를 보면은 이제 토큰에 영향을 주는 단계별로 토큰 최적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최소화 3개? 4개? 뭐 어떻게 보면 프롬프트로도 토큰 최적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구현 단계별로 토큰 발생에 관여하는 이제 포인트들을 정리하고 최적화 방법론들을 저희가 비교 분석해서 정립하는 의의가 있다면 이제 서론부터 결론까지 뭔가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도 이제 목표 서비스를 정한다면 이제 LM, LMM이 등장한 이후에 그리고 관련 최신 기법들이 등장한 이후에 시장에 어떤 걸로 LMM 기반 서비스들이 도입이 가능한지 그 분야들을 조명하고 그리고 그 목표 서비스의 시장 현황, 구현 가능성, 기대 효과 등도 나열을 하고 결국 이제 본론과 결론은 그 서비스를 LMM 기반으로 구현할 때 단계별로 최적화 방법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를 하는 게 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병영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정리를 쭉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근처에 지금 다른 분들도 질문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야기 하실 거 있으시면은 같이 토론을 한번 해보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지금쯤 시점에는 만약에 논문이 최종의 목표라고 하면 방향을 잡아야 되는 타이밍이 오긴 온 것 같고, 그런 시점에서 병영님이 어떤 식으로든 그런 걸 생각해서 본인의 생각을 쭉 정리해 주셨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본인이 이 두 가지 접근을 굳이 이제 생각해 보셔서 거기에 굳이 생각을 같이 한번 보태 보자면 결국은 비용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토큰 최소화 문제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좀 리스크가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계속 변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기준에 어떤 애가 얼마 토큰이었는데 라거나 또는 뭐 이게 방식이 지금은 이만큼의 토큰을 쓰는 뭐 기술 방식이었는데 얘가 몇 개월 지나고 나면 걔네가 기준이 없으니까 언제 뭐라고 바뀌어 버리거나 그러면 저희 문서는 이제 사실은 누구든 참조하는데 왜 다 변경이 돼 버렸으니까 그럴 수 있는 좀 리스크가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 그 효율적인 것 중에 하나에 사실은 현재 시점의 비용도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비용이 좀 덜 들어갈 수 있는 요런 안도 있어 정도 1번이 들어가는 식으로 풀어 가지는 게 이 논문이 그나마
뭐 나오고 사람들이 참조를 한두 명이라도 더 보게 하려면 약간 그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 저는 사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논문을 어느 방향으로 뭘 써야 되겠다 사실 고민을 이번 주에 좀 저도 바쁜 일이 좀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시해 주셔서 이거를 빨리 각자 다 고민하고, 사실 지난번에 우리 이제 랩장님이 그거 우리 고민하고 의견을 빨리 모아야 하는데 얘기하긴 하셨는데 못하고 있었어요. 네,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병영님의 생각을 살짝 보태보고, 저도 빨리 제 생각을 조금 RM 같은 방향을 좀 잡아서 뭐 합치는 시간을, 한번 잡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토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이 타이밍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게요. 이제 음, 계속 4K 컨텍스트가 유지되다가 음, 이번 지난달 27일자로 이제 16K가 풀렸거든요. 범용 모델에. 그래가지고 16K 음,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게 가장 최신화된 토큰 기준이긴 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음,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도 다른 데서 좀 들었었던 견해인데, 오픈 AI에서 가장 결국 이걸 상용 서비스를 한다면은 성능이 가장 정확한 속도가 빠른 인베딩 기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오픈 AI일 거고, 오픈 AI는 이제 그 기술적인 선도 우위를 놓지 않으려고 계속 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우위가 지속될 경우에 인베딩 비용이 결국 이거 비용 책정을 오픈 AI 마음이라서 그 이 토큰에 대한 비용 부과가 글로벌 세금 혹은 뭐 글로벌적인 영향력이 될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음. 결국 낼 수밖에 없는 일종의 세금으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결국 관련 기반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끝까지 안고 고려해야 될 비용이라면은 어떤 식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좀 괜찮겠다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기대인데,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한글의 토큰을 어떤 식으로 조금 비용이 적게 나온 뭔가를 걔네들이 내놓지 않을까, 내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한글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이제 글로벌리 뭐 챗GPT를 계속 쓰긴 쓰겠지만은 국내에 특화된 어느 부분들에 있어서 뭐 구글 안 쓰고 네이버만 쓰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느 경우에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저희가 고려할 사항들이기는 한데 조금 기다려보고 싶다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 걔네도 뭐 하지 않을까. 일단 하여튼 이런 관점으로 저희 생각을 좀 각자 좀 잡아서 어쨌든 정리하는 날을 빠른 시간에 잡아갖고 남은 이제 일정들을 좀 가도록 그렇게 하긴 해야겠다 생각은 드네요. 네네. 신입도 나왔구나.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은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병영님이 아까 토큰을 잘게 쪼개면은 성능이 안 나온다고 얘기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언어 기반 모델의 언어로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언어로 학습을 시키는 건데 언어를 쪼개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에 의도했던 것과 다른 목, 의도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능이 안 좋다고 하신 건가요, 혹시? 개인적인 궁금증입니다. 토큰을 쪼갠다는 게 청크 부분 말씀이실까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토큰을 네. 쪼개서 하면은 이제 좀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성능이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걸까요? 음, 그러니까 청크가 청크 맞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실 때, 예, 네. 예,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기는 해요. 잠시만요. 일반 그 토큰을 쪼갤 때 이쪽인데 위쪽으로? 음, 위쪽으로? 네네. 음,
어디였을까요? 음, 그 다른 부분은 네, 저기 밑에 병영님이 토큰 한계점만 봐도 비용과 토큰에서 오는 성능 향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냥 네네네. 궁금증이었습니다. 아, 성능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게 그러한 네. 면으로 성능이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쪽인 게 맞을까요? 혹시? 언어 모델이라서 음. 그 토큰을 쪼개서 성능이 안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이제 토큰이 한 번에 저희가 상용 서비스는 현재는 API 기반으로 개발이 되는데 API가 호출이 될 때, 주고받을 때 이제 4K 토큰 4,000개까지가 한계예요. 그래서 음. 처음에 계속 텍스트가 오고 갈 때 보통 챗봇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챗봇이 시작이 되고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대화 토크나이즈 때 4,000개가 넘어가고요. 이 4,000개가 넘어가면은 이것도 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지만 앞에 거를 날린다던가 혹은 이전의 대화들을 압축을 한다던가 해가지고 최대한 앞에 맥락을 유지하면서 4K 안에 다시 집어넣어서 주고받는 거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들이 그 요약을 해도 결국 손실되는 내용들이 있고 앞에를 날려버린다면 그것 자체도 앞에 내용들이 없어지는 문제점들이 있고 해서 음. 그런 부분들이 누적될수록 성능이 안 좋아진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 네. 네, 토큰의 한계라는 거는 이제 음. 결국 토큰이 한 번에 쌓일 수 있는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그 최대 토큰 수로 인해서 뭔가 압축해야 되고 혹은 뭔가를 선택해서 버려야 되고 이 상황들이 성능에 안 좋은 점을 준다라는 게 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그냥 뭔가 그거 관련해서 제가 아까 생각했던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조금, 이게 진행하실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그쪽이었다면 그랬을 텐데 이제 병영님 얘기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쪽은 아닌 것 같아서 네,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저희 저번에 그 한나님이랑 경영님이 조금 늦게 오셔서 얘기를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이제 하나의 주제만 갖고 다 같이 이제 하나를 다 함께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이 각자 이제 자기 걸 뭔가 잡던가 아니면 뭐 여러 명이 몇 명이 뭉쳐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보셨다고 네, 다 같이 이제 얘기가 나왔었어서 한번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동영님이나 한나님은 질문하실 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첨언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은 진행을 해주시고 아니면 한나님 준비했던 거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분이 지금 39분 지나고 있는데요. 41분까지 마무리한 거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한나님 발표 이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 없습니다. 네, 저도 질문 아직까지는 생각나는 게 없어서 다음 거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한나님 그 화면 공유하시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랭체인
외국인 분이 하는 오토 GPT 개발 부분을 참고해서 또 김태형 님이 하신 그 지난 응시 관련 코드랑 같이 합해가지고 제 개발을 진행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냐면 지금 김태형 님이 그라디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셔가지고 이 콜앱에서 LLM을 써서 이제 사용하시는 거를 착안해서 그 오토 GPT 부분을 집어 넣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하는 외국인 분은 트리거로 PY 파일에다가 이거 그 프롬프트를 통해서 LLM을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 부분에 LLM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셨는데 제가 이 그라디오 쪽에다가 넣어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에러가 발생해서 예, 이 부분에서 지금 계속 찾다가 시간을 좀 많이 소비를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아까 그 김태형 님이 오토 GPT한테 이미지 생성 AI 툴을 주게 했을 때 챗 GPT를 활용해서 미드저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게 이제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 챗 GPT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개발을 새로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그라디오랑 같이 다 넣어가지고 한번 이제 개발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또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제가 좀 다른 부분의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그 AI 모델 중에 버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데이콘이라는 여기서 이렇게 법원 판결 AI 경진대가 있는데 버트를 이용해서 썼는데 이 버트라는 것이 어, 네, 버트 언어 모델이라고 이 예, 대용량 원시 텍스트로부터 어휘 양방향 문맥 정보와 문장 간의 선후 관계를 학습해서 단어를 문맥을 반영한 벡터로 표현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터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버튼 모델도 한번 제가 궁금해져서 찾아봤고요. 그리고 이 데이콘이라는 곳에서 개발을 이제 하신 분이 조금 신기한 부분이 있어서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보트 모델을 불러올 때 URL을 가지고서 가져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런 이제 버트 모델을 버트 모델을 URL만 가지고 카피를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개발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개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를 예, 공유하고 싶어서 예,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저는 더 많이 이제 그 제가 계획된 부분까지 개발한 다음에 더 보여드리는 걸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짧게 준비해가지고
예, 많이 죄송합니다. 네, 이 정도 하고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뭐 괜찮을까요? 네, 그 해당되는 자료들 보시고, 그 생각나는 거나 아니면 공유하실 거나 뭐 의견들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한번 우리 모였을 때 동욱님께서 저하고 병현님하고 모델연구소에서 같이 영상으로 강의 들었던 게 오토 GPT 비용이 들어가는 그 강의 같이 했는데 하나님 그 강의 올려놓으신 거 한번 다시 보시면 지금은 아까 합체하시려고 하는 게 그냥 오토 GPT 진행한 분 거하고 김태형님 거그 법 만드는 거하고 이 두 개를 엮으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오토 GPT 해봤을 때는 태영님의 그 예제가 엮어지는 그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엮으시려면 에러 찾느라 더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동님 그때 올려주신 오토 GPT 그 강의 한번 다시 들으시고 그리고 오토 GPT 쪽 지금 뭔가 계획하시는 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 다시 좀 접근해 보시면 관점이나 뭐 풀어가는 게 조금 해결의 키를 얻거나 좀 달라지실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두 가지 짬뽕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코드에서 보고는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거 먼저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네, 의견이 없으실까요? 혹시? 네, 1분만 시간 드릴게요. 네, 그때 동안 얘기가 없으면은 제가 단톡방에 올려둔 링크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화면 보이나요, 혹시? 네. 네, 그러면 네, 보입니다. 네. 그래요. 메시지 수가 막 몇백 개. 네. 그렇습니다. 바빠요. 와우. 이렇게 맞죠? 네, 그리고 네네. 또 화면 보이시죠? 네네. 네, 지금 여기에다가 네, 저희 회사의 강사님이시고 이게 언제 올린 거냐? 5월 13일 날 강의했던 거네요. 5월 12일쯤 했나? 네, 아무튼 올린 거는 싱크가 맞지는 않을 수 있는데 만들기 위한 전용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 노코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개발자 계정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들 잘 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걱정은 안 합니다. 걱정 안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 쭉 따라 하시면은 돼요. 단 실수하시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계정 두세 개 못 만들어요. 그냥 핸드폰 계정 하나, 핸드폰 번호 하나에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이거 갖다 또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말고 한 번에 잘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뒤쪽으로는 다른 거 하기 위한 용도라서요. 아마
그 계정 가입하는 것까지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들이 뒤에 연결돼 있는데 중간쯤 한 1시간 10 몇 분까지만 그 계정 만드는 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 아마도 1시간까지 정도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정 딱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연결하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뭐 커넥션 작업들을 하는 걸 통해서 다른 그 MS 사이에 그 앱들을 연결하는 이런 과정이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성봇이라고 해서 우리는 또 해보셨죠. 위스퍼. 그래서 이 뒤쪽으로 쭉 보시면서 해보셔도 돼요. 해보셔도 되기는 하지만 뭐다? 중간에 이게 오프라인, 온라인 믹스한 이 영상이라서 이게 강의하고 있는 건지 질문을 받고 해결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가 조금 이 뒤쪽으로는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은 잘 걸러서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찍은 건데 며칠 전에 그저께 찍었을 거예요. 그저께 찍었을 건데 제가 시간을 시작 시간에 해당하는 거를 걸어서 드렸을 거 같고요. 이 앞쪽에는 이제 챗GPT로 할 수 있는 것들 뭐 이제 QR 코드 우리 저번에 한번 잠깐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해보셨을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 또 이게 월요일 날 또 그 내일이죠. 내일 저녁에 하는 강의의 또 일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 갖다가 이런 그 영상 그죠? 그 이미지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제가 참고했던 이런 링크들 그런 것들을 소개를 시켜줬고 그 다음에 이 교재 실제 이 교재 갖다가 제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그 파워앱스 교재에 해당하는 것들 통해서 그런 것들 할 거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또 피그마 관련된 것도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는 한 2시간 37분이기는 한데 중간에 뭐 쉬는 시간도 그냥 쭉 촬영이 되어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한 2시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쪽에 시작하는 거가 뭐죠? 지금 한 1시간 55분쯤부터 노코딩 쪽이고요. 이 노코딩에 해당하는 거 사용 방법, 이 GUI 만들고 이런 것들 하는 방법에 대해서 거의 키포인트만 쭉쭉 찍어가지고 강의를 했기 때문에 좀 압축된 강의예요. 그래서 빠르게 넘어간다 싶으시면 영상 정지해놓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 하셔야 이 뒤쪽에 이 앱 만들기가 이 책 교재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그다음에 다다음 주 해서 제가 그나마 조금 시간이 요즘에 어제 이 과정 끝나고 당진 천년 아래라는 거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은 광운대 끝날 것 같고 좀 있으면 서문대는 또 자리를 좀 잘 잡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하고 하는 이 과정도 좀 있으면은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어 텍스트 분석 이런 거 하는 것도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지금 벌써. 그래서 제가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논문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들하고 할 때 저도 이제 코드도 개발하고 논문도 쓰고 이쪽 라인에 해당하는 걸 힘을 좀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7월 10 며칠이냐? 7월 17일부터 LS 가서 저 머신러닝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그 머신러닝 강의할 때도 그 파이썬 코드 짜잖아요. 그지? 파이썬 코드 짜기도 하고 하니까 어디서 또 아이디어 같은 거 있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또 붙여가지고 앱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거는 솔직히 이제 어떤 거랑 연계가 되면은 좀 좋을 것 같으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어, 핸드폰의 카메라 자원을 통해서 이제 오픈CV 코드를 통해서 사진, 그죠? 인식 이쪽 라인하고 같이 연동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제가 아이디어를 좀 내볼 테니까 그동안 열심히 같이 해서 이제 목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논문이나 아니면 교재나 이쪽 라인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또 희숙 누님이 또 잘 정리를 해주신 거랑
그다음에 오늘 병용님이 또 잘 정리를 해주신 거, 그다음에 이제 지훈님, 한나님, 동영님이 다 또, 지훈님은 피그마 쪽, 그다음에 동영님은 유튜브 쪽, 한나님은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게, 그죠? 아직 결정이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동영님이나 지훈님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돌고 있잖아요. 돌고 있어서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지훈님은, 뭐라 해야 되나, 아웃풋에 해당하는 패턴들을 좀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이런 그 사이트들에서 정말 패턴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지 그 정도만 되면은, 논문이든 교재든 이런 데다가, 그죠? 저희 것만 모아서 실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는 스테이블 디퓨전 쪽으로 실고 이렇게 해서 챕터별로 실전 교재로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어떤 분들은 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재가 더 심플한 것 같아. 논문보다는. 그죠? 논문은 지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제 희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의 상황에 따라 좀 틀린데 병용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시기이기도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딱 바뀐 시기에 첫 번째 딱 치고 들어가면은 그 타이밍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뭐 데이터를 그죠? 네, 잘 확보하는 게 또 좋겠죠. 이제 데이터 확보가 또 안 되면은 뭐라 해야 되나 17비를 쓰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뭔가가 없잖아요. 그만큼 퍼포먼스에 해당하는 거가 그 필요가 없잖아. 그죠? 데이터가 많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면은 진짜 뭐 교재를 나오든 논문이 나오든 다른 분들이 사서 보시든 아니면 관심을 가지던 이런 요소들이 많아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0시가 다 됐는데요. 이거 2개 하는데 아마도 좀 그 가입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가볍게 끝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제가 강의한 건 가볍지 않아요. 속도를 제가 빠르게 동작을 시켰기 때문에 거의 틀어놓고 따라 하시다가 놓치실 수 있는 속도니까 아마 그거 다 한다고 하면은 1시간 반 정도 걸리실 것 같아요. 오늘 좀 빨리 끝나는 대신에 그것들을 하셔서 하면은 오히려 늦게 끝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할 때 하세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코드 쪽으로는 제가 뒤쪽으로는 이 교재 뒤쪽으로는 실제 앱 만드는 이쪽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도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저랑 같이 보실 건데 그냥 그 링크는 드릴 거니까 관심이 좀 있다고 하면은 노코드 앱 이 교재 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파워 오토메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 앱스 다음에 파워 오토메이트까지 연결해 가지고 제가 준비를 좀 할게요. 그렇고 뭐 솔직히 파워 오토메이트는 조금 가볍지는 않아요. 가볍지는 않아가지고 영역을 나눠서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도 좀 많이 바빠서 요즘에는 조금 또 정리가 됐다가 또 늘리고 이런 구조가 많이 있어서 파워 앱스랑 파워 오토메이트 드릴 테니까 받아 놓으시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실력이 출중하셔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셔도 어느 정도는 보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눈으로만 보고서 그거를 안 해보면은 당연히 본인 게 아닙니다. 해보라 그러면 못해요. 그치?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훈님 같은 경우에야 이런 거를 워낙에 하시는 직업이니까 뭐 다른 분보다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빨리 치고 나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네. 어떻게 지금 오늘 얘기해 주신 이것들을 해보고 거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서 뭐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걸 찾는 쪽으로 준비를 할까요? 네, 다음 차시? 네, 그 희숙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정해진 게 없으시잖아요. 지금 정리가 다 됐죠. 정해진 게 없는 것보다도 지금 미션 드렸던 거 해결을 해놓은 거잖아. 근데 나머지 분들은 조금 뭐라 해야 되나 피드백 드렸던 분들 있죠. 지훈님이나 동영님은 어떻게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드렸던 것들은 하시면 되고요. 적어도 이제 제가 드렸던 오늘 영상들은 다 해보시고 다음 주에 뭐 제가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따라오시면은 이제 될 것 같고, 아니면 교재를 지금 다 드렸기 때문에 뭐다? 먼저 해보시면, 그러니까 한번 탄력받으면 쭉쭉 가요, 이게. 그래서 한번 하실 때 앞에 기능들은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뒤쪽에 제가 뭐 실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같이 한다고 하면은 그거 따라오시면 되고, 아니면은 반대로 우리 랩장님이 많이 맨날 바쁜 것 같으니까 영역을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고 하시면은 네, 입장할 수 있어요, 뭐 입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남겨두시면은 제가 그 다음으로 그죠? 뒤쪽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토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앱스는 제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오토메이트 교재 보시고 담당을 나누는 거. 자, 요렇게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네, 오토메이트 알겠습니다. 교재를 쭉 일단 보시고, 그죠? 그리고서 음. 얘기를 하시죠. 그죠? 제가 여기서 네.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제코가 지금 석자라서, 그죠? 내일 아침에 어, 교육해야 되는 거를 반도 못했어요. 지금 교원 만드는 거를. 아이고, 그래서 그렇고, 빨리 쪽 내시죠. 네. 자료 오늘, 보고 한 다음 주 말 되기 전에 네. 본분들 한해서 여기에서 내가 어디 조금 더 구체해 보겠다거나 준비하겠다 하고 톡 올려서 의견 나누시죠. 그러시죠. 네. 네. 오늘 고생들 잠시만요.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모임이 12일인데 저랑 지훈님이랑 그때 전체 회식이 잡혀가지고 혹시 11일이나 10일로 땡겨서 양해를 좀 구해도 될까요? 네. 다른 분들 괜찮다 하시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뒤로 13일은 안 될까요? 13일도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동영님이 지금 말씀을 꺼냈으니까 설문조사를 올려서요. 10일 하시든 11일 하시든 13일 하시든 요걸로 뭐라 해야 되나 중복 투표 가능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급작스럽게 네. 아니에요. 한 네. 시간 반에서 1시간 한 40분 정도의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아마 제가 드린 미션 드리면은 주말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네. 모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